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농약이나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식품을 통해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유해 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간 농약이나 중금속, 이런 유해 물질은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쌓여서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역을 이렇게 먹으면 몸속에 들어간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유해 물질 싹 빼줍니다. 꼭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사 전성치대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은 중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금속 중에서도 아연이나 구리, 철 이런 물질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중금속에 속합니다. 몸에 해롭게 작용하는 중금속으로 꼽히는 게 수은이나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등 이런 것들입니다.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가면 체내 물질과 결합해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 신장이나 간, 뼈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몸속에 유입된 유해 물질은 심할 경우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액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해 빈혈을 만들고 간 손상, 콩팥, 신경병증,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소화장애 이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겠다 할 때는 중금속에 노출된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중금속 검사로 소변이나 혈액, 머리카락, 타액 등을 이용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중금속 중독하면 중금속을 다루는 직장에 근무를 하던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병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음식과 생활 환경, 황사와 미세먼지 이런 경로를 통해 중금속은 계속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은 중독은 방부제나 석유 제품, 염색약, 살균제, 생선 이런 경로를 통해 노출되고 있고 납은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환경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뮴은 페인트, 배기가스, 배터리, 도금된 제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비소는 농약, 염료, 목재 보존제, 오염된 토양, 그리고 식품을 통해 늘 노출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에도 잔류 농약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세척하지 않으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잔류 농약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소나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은 어떻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무조건 잘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씻느냐? 물에 담가서 여러 번 씻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 소금 이런 걸 넣고 담갔다가 씻는 방법도 좋지만 그냥 맹물에만 담가 놓아도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담그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을 했더니 수돗물에 3분에서 5분간 담가 놓았다 받아 놓은 물에 여러 번 흔들어 세척하는 방법이 농약 제거가 제일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는 물에 5분 이상 담가 놓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딸기는 1분 정도만 담그고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주는 게 좋고 포도는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씻는 게 흡착력이 높아서 더 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는 방법은 중금속 제거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요즘 세상은 몸속으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와 쌓이고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그대로 둘 건가요? 절대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쥐들이 알아서 나오지 않겠다면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끌어낼까요?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는 유해 물질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하는 식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몸속 유해 물질과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식품은 많습니다만 그중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 킬레이트 효과를 일으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은 미세먼지 속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역의 어떤 성분이 몸속에 쌓인 농약과 중금속, 독소를 제거해 준다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미역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류인 찐득한 알긴산 성분이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후코이단 성분과 라미닌, 후코스테롤, 클로로필 이런 성분들도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 덩어리를 만들지 못하게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역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도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키는 작용으로 미세먼지 침투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역은 암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농약과 중금속,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배출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미역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미역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배출해주는 미역 속의 알긴산 성분은 수용성이라 미역을 국으로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 미역을 가열해 끓이는 과정에서 알긴산 성분이 잘 분해돼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끓일 때 이것을 넣어서 끓이면 중금속 배출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깨입니다. 미역국에 들깨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들깨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 성분과 만나면 몸속 유해 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로 더 큰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만으로 국을 끓여 먹어도 좋지만 들깨를 넣고 끓여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죠. 들깨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른 미역 20g에 들깨가루 4큰술, 국간장, 들기름, 쌀뜨물 이렇게 준비합니다. 불린 미역을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국간장을 넣고 1분간 더 볶아서 쌀뜨물을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10분간 더 끓입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끓이고 불을 끄면 끝입니다. 이렇게 끓이면 몸속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빼주는 들깨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미역도 과하게 드시면 부작용은 있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는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설사가 날 수 있고 미역의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몸속에 쌓여가는 유해 물질은 꼭 제거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끈하게 들깨 미역국을 준비해 온 가족이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속 중금속 독성 제거는 미역국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